안녕하세요. 영어 모험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생겨서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폭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은 시점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베이스를 탈출해 97점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 3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완벽주의 버리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공부를 하려면 완벽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말이 됩니다. 이 마인드셋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1, 2등급이 돼서도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부터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가셔야 성적이 폭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알고 시작할 수 없어요. 모든 내용을 해설치 그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일단 틀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틀리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듣기 공부입니다. 듣기는 노베이스가 가장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0점 중 37점이 듣기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점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듣기 모든 말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듣기 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권 구매해서 문제는 풀지 마시고 듣기만 그냥 쭉 들어주세요. 들으면서 해설지에 있는 한국어 번역을 읽어주세요. 또한 유튜브에 수능 영어 듣기라고 치면 듣기 파일을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틈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되도록이면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기계적인 단어와 구문 공부입니다. 수능 영어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적인 재능이 없더라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 베이스를 다질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수능 영어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독해력 이야기는 안 하는 거야? 맞습니다. 독해력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해에는 크게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문자, 단어 등을 단계를 거치면서 의미를 이해하는 상향식 과정, 독자의 배경 지식과 문맥을 활용하여 문장, 단어 등등을 이해하는 하향식 과정, 마지막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상호작용적 과정입니다. 우린 맥락으로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어와 문장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단어와 문장을 기반으로 다져야겠죠? 저는 여러분께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과 천일문 기본 베이직을 추천드려요. 워드마스터 기본 베이직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어장이에요. 많은 노베이스 분들이 중학교 단어장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세요. 그런데 이 책이 주로 중3부터 고1 수준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중학생 범위도 커버할 수 있고 고등학교 단어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강추드려요. 공부법을 추천해드리자면 총 1200개의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루에 100개씩 외워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어는 이제 처음 외울 때 엄청 빡세게 외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한 3회독씩 해주는 거예요. 100개 정도를. 1회독에서는 단어와 뜻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2회독 때는 한 손으로 뜻을 가리고 단어만 보고 뜻을 맞추는 거예요. 모르겠거나 살짝이라도 헷갈리는 단어가 있다면 다른 노트에 기록해주세요. 3회독은 따로 기록한 단어들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2회독 때 굉장히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체크 안 한 단어는 다시 안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을 한 바퀴 끝내면은 모르는 단어만 모여있는 공책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장으로 했던 일을 공책으로 다시 한번 해주면 돼요. 이 공책에서 절반 정도를 외웠다면은 다른 단어장을 사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하면 할수록 아는 단어가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음으로 문장 공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천일문 기본 베이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석해보고 해설지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해설지와 해석이 많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해설지는 말이 되게끔 다듬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100% 우리의 번역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기만 하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또한 유닛별로 대표 문장이 있는데 이 대표 문장은 전부 다 외워주세요. 한 챕터당 12개에서 13개 정도 암기하게 될 겁니다. 책에는 다양한 유형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만 외워도 그 문장 구조들을 다 익힐 수 있는 겁니다. 공부량은 저는 하루에 4분의 3 정도 챕터에서 최대 한 챕터 정도까지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이 한다면은 노베이스에서 빨리 탈출하겠지만 문장을 이렇게 하면은 초반에 금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양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수능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든 안 틀리려고 온몸을 비틀면서 꼼수도 쓰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리고 틀려도 그냥 회피하고 다시 안 봤어요. 그런데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온몸을 비비 꼬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풀었던 문제들은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채점된 문제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왜 틀렸는지 그냥 설렁설렁 읽었죠. 그런데 이 과정을 전부 겪고 나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틀렸던 유형 몇 개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 반응이 아니 이걸 왜 맞췄지? 였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공부는 틀려가며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며 결과적으로는 연대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림으로써 성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케이스인 거죠. 이번 영상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수능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진짜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고도 남을 시간이다. 둘째, 사실상 노베와 유베의 차이는 크지 않다. 암기를 했냐 안 했냐 차이이다. 그러니 문장과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자.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자.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공부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